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뭐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오프닝 토크로 주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뭐 썸네일에 나와 있지만 토니 크로스의 은퇴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네. 입고 계시네요. 오늘 또 이렇게 마침 제가 또 레알 마드리드 이번 시즌 거 이번 시즌 거 등번호는 뭐 주드 벨링엄입니다. 주드 벨링엄인데 네. 근데 어쨌든 뭐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이제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토니 크로스가 입게 되잖아요. 맞아요. 뭐 뜻깊은 일일 것 같아요. 야, 이게 토니 크로스가 90년생일 거거든요. 네, 그렇죠. 90년생이 은퇴를 한다. 이게 참 같은 90년대생으로서 믿기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지금 토니 크로스가 90년생인데 나이가 이제 지금 35. 뭐 저희가 뒤에 얘기할 콤파니 이런 사람들이 86거든요. 근데 얼마 진짜 차이가 안 나고 나겔스만 87이고 그런 식으로 차이가 안 나고 솔직히 아직 34살이면은 한 지금 모드리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 그지. 모드리치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유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이상한 거긴 한데 근데 그런 선수를 생각해 보자면 크로스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한다고 좀 의아할 수 있죠. 네, 사실은 조금 이르다. 한 2, 3년은 더 뛰고 그리고 그렇죠. 또 한 1, 2년은 더 레알에 뛰고 그 다음에 뭐 작은 클럽에 가서 그렇죠. 예전에 뭐 저희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레버쿠젠이나 뭐 미넨 왼쪽으로 돌아가서 레버쿠젠 유스였나? 아니요, 미넨 유스였어요. 네, 레버쿠젠 임대였고 미넨을 가기는 좀 그렇죠. 그러네. 나갔을 때 안 좋았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토니 크로스가 지금 은퇴를 하는데 이게 뭐 최고의 전성기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최전성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토니 크로스가 굉장히 준수한 활약을 하고 있을 때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박수 칠 때 떠난다는 얘기가 있죠. 일단은 뭐 저희가 옵타에서 기록을 좀 가져왔는데 이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저희가 뭐 영상을 따로 제작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토니 크로스의 패스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니 크로스가 라리가에 쭉 있었던 시절, 그래서 이제 막 14년부터 있었죠. 그래서 쭉쭉쭉 그래서 이번 시즌까지 패스맵 기록이 있는데 그냥 경기장 전체를 빨갛게 칠했습니다. 레드카펫이네요. 네, 이게 성공을 31,769회 했고 패스 미스를 2,000개 했대요. 약 2,000 몇 개 했대요. 그러면은 진짜 별로 안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한 29,000개를 성공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대단한데요. 일단은 이게 성공률 굳이 확률 따져보면 94% 정도 된다고 합니다. 94%.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게 라리가만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챔스나 다른 걸 다 포함하면 또 달라진다. 네. 근데 그래도 토니 크로스인데 기록이 막 크게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90%대는 유지할 것 같아요. 이게 옵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토니 크로스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최다 출전 463경기, 최다 성공 패스 31,769개 제가 말씀드렸죠. 최다 기회 창출 967개, 최다 어시스트 92개를 기록했다고 경기를 표했답니다. 일단 토니 크로스가 이제 미넨 뉴스에서 옮겨간 뒤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게 됐는데 사실 그 저희가 예전에 기억하는 토니 크로스가 미넨 갔을 때가 아마 데어 클라시코가 챔스 결승일 때 걸걸요? 네, 맞아요. 네. 그때일 거예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토니 크로스가 선발로 나왔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닌가? 뭐 어쨌든 토니 크로스가 아무튼. 굉장히 그때도 센세이션했다. 그래갖고 굉장히 인기 많았던 매물 중 하나였다 했는데 미넨에서는 조금 아쉽게 좀 떠나기도 했고요.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07년 17세 265일 나이로 당시 분데스리가 최연소 1군 데뷔. 네. 그리고 이때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뛰었는데 이 그렇죠. 넥스트 발락이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좀 발락의 피지컬에 비해서는 좀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게 토니 크로스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토니 크로스가 언제 이렇게 또 대박 터졌냐 하면 아까 레버쿠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아마 임대 갔을 때. 맞아요. 임대 가서 이제 거기서 좋은 활약을 펼쳐서 미넨에 복귀를 하면서 이제 미넨의 중요한 선수가 됐죠. 이때 레버쿠젠 감독이 하인케츠래요. 맞아요. 되게 특이하네 이것도. 하인케츠 또 미넨에서 또 미넨에서 계속 활약하면서 하인케츠의 미넨 트래블 멤버였지만 그때 그 시즌에 유벤투스와 8강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구나. 네. 이런 또 기록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즌인 펩 밑에서도 한 시즌 동안 활약을 하면서 팀의 핵심이었으나
이제 그때 괴체가 영입이 됐고 티아고가 영입이 됐던 시즌이죠.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은 크로스를 놓아주고 이제 뭐 다른 거를 택했습니다. 일단 뭐 이때 나갈 때는 뭐 조금 잡음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렇죠. 뭐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 일단 갔습니다. 이때 레알 마드리드 가서 안첼로티를 바로 만났대요. 그렇죠. 안첼로티 만나고 이제 공미에서 중미로 내려오는 이제 형태가 됐고, 이 중미로 내려오면서부터 우리가 아는 토니 크로스, 이 패스 교수님, 아니면 그냥 교수님, 축구 교수님 네. 정도였는데 이게 또 롱패스 지표라는 게 있대요. 맞아요. 근데 롱패스 지표를 보니까 와, 이거는 대박이다. 이 기록도. 일단 토니 크로스가 롱패스 성공 개수가 한 경기당 12개에서 15개 정도. 네, 12개에서 15개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경기 중에서 롱패스를 시도한 횟수가 아놀드와 이제 아놀드 다음으로 두 번째 기록을 가지고 있네요. 네, 이게 제가 보니까 이 경기당 시도하는 롱패스는 17개에서 20개 사이로 정도 기록이 되어 그렇죠. 있고,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경기 중에 성공한 롱패스는 12개에서 15개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12개는 넘고 15개 안 하니까 대략 한 13개, 14개 한다. 그러니까 롱패스 기준만 봤을 때는 3-4개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성공한다. 네. 거의 뭐 그렇게 봐도 될 정도로 롱패스에 있어서 정말 우수한 스탯을 가지고 있는 토니 크로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롱패스하면 토니 크로스다. 이거는 뭐 틀린 말이 아니다. 라는 거고, 이 지표가 토니 크로스가 뭐 얼마나 길게 뛰었습니까? 물론 그렇죠. 이 기록만은 2023, 2024 기록이에요. 하지만 토니 크로스 하면 롱패스 그리고 패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그 장면 이번 시즌인데 벨링엄이 네. 박수를 쳤던 그 패스 있죠. 토니 크로스가 이제 누구죠? 그 비니시우스한테 패스를 딱 찔러줬는데 그거에 딱 계산된 패스를 보고 벨링엄이 박수를 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이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렇죠. 그만큼 토니 크로스가 굉장히 판타스틱한 선수고 패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단한 선수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다, 그리고 은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네. 정말 뭐 레알 마드리드의 아이콘 중 하나고 이제 뭐 모드리치, 예전에 뭐 크카모라는 조합도 있었고, 크카모 맞아. 그리고 이번 시즌에서 크로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너무 이른 나이에 은퇴하는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고, 결국 이번 유로가 이제 크로스의 마지막 무대가 될 텐데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토니 크로스는 좀 기억이 많이 남는 선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토니 크로스는 뭐 이제 뭐 패스를 잘한다 이게 이미지가 좀 굉장히 강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토니 크로스는 그래도 가끔씩 뭐 골은 아니어도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감탄을 금치 못할 패스들을 좀 뿌려주면서 와,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축구를 좀 쉽게 한다. 저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축구를 좀 재미없게 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돋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래야 되나? 그건 그러니까 맞아. 이게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무난무난하다. 너무 그러니까 축구를 쉽게 한다. 그래서 이제 막 저평가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툭 치면 패스하면 패스 쭉 나가고 그런 느낌이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진짜. 그렇죠. 크로스가 물론 나중에는 이게 임팩트가 어떻게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크로스와 동시대를 산 인물들이잖아요. 이제 크로스의 플레이 직접 봤고, 아마 이제 크로스는 정말 교수님 이미지로 딱 기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뭐 제가 뭐 트로피 따온 것도 이런 것도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네. 이게 트로피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읽는 거는 좀 무의미할 정도고, 이게 뭐 월드컵 우승도 했습니다. 뭐 챔스 우승 이거 너무 많이 했죠. 챔스 우승 너무 많이 했고, 뭘 볼까요? 챔스 우승이 사실 유로를 우승을 한 적이 없어요 아직. 네, 그러고 보니까 챔스 우승은 총 5번 했습니다. 네, 미넨에서 한 번, 레알에서 4번. 근데 챔스가 한 번 더 남았다. 6번도 가능하다. 6번도 가능하고 독일 대표팀이 이번
후반기에 또 좋은 모습을 나겔스만 선임되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멤버도 괜찮고. 네, 기대를 해볼 수 있죠, 충분히. 유로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네. 유로가 없대요. 유로가. 아직 유로가 없기 때문에 크로스가 이제 마지막 이것까지 따면은 나중 후대의 평가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딱 유로 딱 들고 은퇴. 와, 와. 깔끔하잖아. 그러면 다 들었죠. 다 들었죠. 월드컵 들었고 유로 들었고. 네, 뭐 리그 챔스는- 우승이야 뭐 밥 먹듯이 들었고. 챔스 너무 많이 했고. 챔스는 진열장에 놓을 게 부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니, 우리 5번, 6번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5번만 해도 그 숫자로 5가락이 그렇죠. 딱 맞잖아요. 6개면 뭔가 애매할 것 같아 느낌이. 6개는 뭔가 그러니까 4개 더 내 시즌 더 뛰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 손가락 좀 애매한 것 같아. 그 5개 정도만 해도 딱 느낌이 있는데 욕심이에요? 6개? 6개는 좀 오케이. 욕심일 수도 있다 오히려. 그래서 뭐 토니 크로스가 굉장한 기록을 가진 사나이고 또 굉장한 스탯을 쌓고 굉장한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토니 크로스가 과연 이 유로에서 큰 유로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챔스를 딱 들 수 있을지. 솔직히 저희가 뭐 5번 농담했지만 6번이 더 대단하죠. 좋지. 당연히. 뭐 5번보다 다다익선이야. 네, 그렇죠. 토니 크로스 진짜 좀 아쉽네요. 이게 딱 교수님 컨셉과 너무나 잘 맞는 일단 별명이 너무 찰떡이야. 나 이렇게 잘 맞는 선수는 딱 못 본 것 같아. 얼굴도 딱 그렇게 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좀 중후한 느낌. 이남의 교수님 같은 스타일. 맞아요. 토니 크로스는 굉장히 대단한 선수고 후대에도 이름을 날릴 만한 선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토니 크로스 얘기로 이제 오프닝 토크 한번 해봤으니까 광고를 좀 광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할 건데 광고가 일단 하나 더 늘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광고를 일단 더 한 3개 정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루카에서 나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루카의 광고는 동근이 형이 좀 읽어주시죠. 네, 이제 블루라이트 안경은 눈에 망막에 비치는 블루라이트 악영향을 줄여주고 장기간 디지털 기기나 컴퓨터 활용 시 눈이 피로해지는 것도 막아주고요. 빨라, 좋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주면서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네, 루카의 블루 안경은 좀 더 특별하다고 하는데 네. 특히 전자기기에서 나온 빛은 440에서 460mm 범위 사이에 강한 빛을 뿜어내는데 루카의 렌즈는 400에서 490mm의 더 넓은 빛의 파장을 완벽하게 차단해준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손흥민 코치님이랑 네. 저번 주에 한번 만났어요. 그렇군요. 저번 주에 이제 좀 만났는데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면서 좀 들었던 게 요즘 이 유소년 축구한테도 좀 뿌린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한테 기부를 한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루크아이에 대해서 좀 많이 광고도 하시고 또 유소년 친구들한테 기부하면서 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게 그렇군요. 기부할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또 사실 전화랑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주로 많이 했었는데 또 만나보면 대표님이 너무 좋으세요. 그렇군요. 이 루카의 안경 렌즈에는 일단 렌즈에 색소를 주입하는데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면에는 이 블루 그리고 후면에는 그린으로 해갖고 AR 코팅 뭐 이런 식의 고급 기술도 들어간다고 해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 루카의 블루라이트 안경 차단 안경을 쓰게 되면 수면의 질이 굉장히 향상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안경이 평상시 집에 이렇게 딱 있을 때 쓰면 딱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밤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루카의 안경 진짜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것도 한번 물어보려고요. 이제 이 도수 있잖아요. 네. 이 도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아마 되는 걸로 알아요. 얘기를 그렇군요. 제가 전해드렸을 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되면 우리 좀 멤버들 좀 한번 좀 맞춰줄까. 안경 쓴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우리. 하긴 뭐 우리 저희 안경 쓴 사람이 경석이 쓰고 있고 저 쓰고 있고 안 쓴 사람 찾는 게 나을걸요? 그러네. 안 쓴 사람이 더 적은. 그러니까 저도 그러네요. 이제 뭐 생각해보니 가끔 그러네. 쓰지만 뭐 그래서 안경이 요즘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도수 들어가는 것도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코치님한테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제가 눈이 만만치 않게 나쁘기 때문에 네.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 정도 해주실 거야. 또 안경에 있어서는 진심이신 분이야. 몇십 정도 네. 들기 때문에 눈이 거의 사륜안이에요. 그래서 눈만으로 사륜안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반대. 반대로 배감도 있잖아. 눈으로 근데 상급을 받은 남자이기 때문에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어쨌든 대표님 지금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또 유소년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부도 하시고 또
잘 나가기도 해요. 지금 네. 벌써 3차까지 가였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광고하는 게 의미가 있을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기 때문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찾으실 때는 루크아이 검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게 좀 새로운 광고예요. 네, 맞아요. 영국에서 광고 왔습니다. 이게 물 건너. 첫 광고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특히 핸드폰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노드 VPN, VPN 광고 들어왔어요. 네, VPN 광고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노르드 VPN 이미 한국에서 유명한 근데 VPN이잖아요. 맞아, 노드는 이미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이미 메이저 채널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있어요. 여러 채널에서 저희가 홍보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뭐 노르드 VPN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가격도 좀 싼 편이고 서비스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으로 유명하고 네. 특히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인증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VPN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온라인에서 너무 쉽게 개인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 노르드 VPN을 사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의 인터넷 사생활을 보호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심지어 노드 VPN이 이 충무이키와 함께 할인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래 링크가 있나요? 네, 저희 아래 아래 링크를 링크. 통해서 직접 들어가시면은 엄청난 할인과 함께 4개월, 무려 4개월 추가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최근 물가가 굉장히 비싼 편인데 제가 가격을 딱 들었을 때 합리적이다. 이게 한 커피 브랜드와 비교해봤을 때도 이거 커피 한 잔 값인데? 근데 이걸 한 달 동안 쓴다고?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싼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할인대 이벤트를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링크 달아드릴게요. 또 따로 링크 또 가입해 주시면 이제 굉장히 싼 가격으로 VPN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계약은 이제 한 달 정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희 뭐 충무이키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적극 이용하셔서 이게 사실 이게 월요일팀의 광고 대본이긴 한데 좀 땡겨서 쓰자면 해외에서 축구 볼 때, 해외 여행가서 축구 볼 때 못 본단 말이야, 스포티비로. 스포티비로 못 보고 그리고 한국에서 그 막혀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사이트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렇게 공개한 지역 공개하는 게시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카이 스포츠 이런 데가 이런 걸 막아놓거든요. 네. 트위터 가면 그걸 막혀 있는데 그런 거를 VPN을 타고 가면 볼 수 있다. 그래서 노르디 VPN을 사용하면 네. 굉장히 싸고 좋은 이제 사생활 보호할 수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래 링크 통해서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네. 자, 세 번째 광고 빨리 진행했습니다. 저희 광고이기 때문에 뭐 이건 빠르게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빌려드려요. 네, 저희 사무실 빌려드리고 사무실 위치 장지역입니다. 장지역 가든바이브 안에 있고요. 뭐 다른 팟캐스트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금액이 싼 금액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니까요. 녹음실 필요하신 팟캐스터 분들 아니면 또 다른 유튜브 채널 분들 적극 그렇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충무이키 DM을 찾아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광고가 3개를 하니까 내가 이제 초를 정해서 끊어야겠네요. 네, 이거 한 60초 단위로 무조건 45초, 60초로 끊어서 1부 메인 토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할 얘기가 이 유로파 결승을 해야 돼요. 네. 당연하죠. 지금 가장 메인 이벤트 경기였고 음. 사실 그 사이 경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 경기가 시즌이 끝났으니까 뭐 경기가 없기도 하고 이제는 살짝 지금 시즌이 결산 시즌. 결산 시즌이고 아직 세리에나 이런 쪽은 경기가 남아 있지만 EPL은 이미 다 끝났고 뭐 분데스도 이미 끝났고. 종료가 된 상태고 거의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컵 대회 결승이나 그러면 세리 몇 경기, 뭐 라리가 몇 경기 정도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유럽 대항전 결승전도 이제 쭉쭉 시작하는데 뭐 유로파 결승은 어젯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저희가 유로파를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컨퍼런스를 하고 그 다음에 침스를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된 게 컨퍼런스 대회가 아무래도 다른 대회보다 주목도가 떨어지니까 먼저 놓으면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뭐야 이 질 떨어지는 대회는 하고 안 보잖아요. 혹시 예전에 기억나세요? 유로파 대회 하고 다음 날 챔스였어요. 맞아요. 네, 이게 아마
아스날 첼시 유로파 결승했을 때가 이때 에메리가 있을 때거든요. 아 맞아요. 네. 에메리가 있었을 때고 그 다음 사리가 있었을 때. 때가 아마 토트넘이랑 리버풀 그걸 거예요. 맞아요. 딱 그 경기 저도 기억해요. 그게 다음 날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토요일 넘어갔을 때가 유로파 결승했었고 토요일 일요일 넘어갔을 때가 챔스 결승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제가 세빛 둥둥섬에서 봤던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정확히. 그래서 예전에 그랬는데 컨퍼런스 들어오고 나서부터 좀 일정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컨퍼런스가 아무래도 다른 대회보다 중국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대회의 좀 권위를 살려주고 좀 관심도를 이끌어내고자 유로파 리그를 일부러 앞에 배치를 하고 챔스를 뒤에 배치를 하면서 그 중간에 컨퍼런스 대회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중간에 배치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막 강약, 중강약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뭐 강력 중약 그러니까 네, 중약강이네 중약강. 네, 중약강. 그래도 그래야지 이제 강 오기 전에 약간 그래.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으로 딱 필요하지. 보게 되니까. 네. 그래서 오늘 유로파 결승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아탈란타하고 레버쿠젠 대 아탈란타 경기였는데 사실은 레버쿠젠이 워낙 지금 너무 잘 나가고 무팽진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이 경기에 대한 포인트가 사실은 뭐 레버쿠젠한테 좀 있었지 아탈란타한테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가 레버쿠젠 경기를 그동안 얘기를 하면서 이 팀은 도대체 언제 지나 하면서 계속 무패행진을 계속해서 지켜봤었는데 결국 이 경기에서 아탈란타한테 3대 0으로 패배를 하면서 그 무패행진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레버쿠젠이 이렇게 무패행진이 끝나고 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61년 만에 메이저 트로피 그렇죠. 타이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결승에서는 더블린에서 아일랜드. 아일랜드죠. 그러니까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존오셔 존오시 그 맨유죠. 맨유에서 뛰었던 선수. 맨유에서 뛰었던 존오셔가 타이틀 이걸 뭐라 하지? 유로파 이건 뭐지? 그 이름을 기억이 안 나네. 트로피. 트로피 이름 있지 않나? 유로파도. 아무튼 네. 그걸 들고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레버쿠젠이 세리한테 좀 약합니다. 네, 맞아요. 옛날에도 몇 번씩 지고 그랬다는데 사실 뭐 사실 과거의 기록이랑 지금의 기록을 뭐 둘이 비교해 본다 이게 어쩔 때는 의미가 또 있지만 사실 지금 같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레버쿠젠한테 그 옛날의 기록을 갖다 대는 건 조금 안 맞잖아요. 근데 사실 근데 레버쿠젠이 그동안 좀 세리한테 당했던 유럽 대회에서의 좀 안 좋은 기록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19-20 시즌에는 인터밀란한테 유로파 8강에서 떨어졌고요. 21-2 시즌에는 아탈란타한테 유로파 16강에서 떨어졌습니다. 아탈란타 한번 당한 적이 있었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22-23 시즌에는 로마한테 무리뉴의 로마였죠. 그래서 유로파 4강에서 떨어졌고 이번 시즌에는 아탈란타한테 떨어지면서 세리에 팀한테 유독 약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한테 지금 좀 기억나요. 왜냐면 사제 대결 막 네. 이랬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이 나서 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세리아가 유로파 우승 리그를 25년 만에 했대요. 맞아요. 네, 파르마 FC가 98, 99 UEFA 우승 이후 세리아 소속으로 25년 만에 유로파 리그 우승했다. 사실 뭐 저번 시즌에 로마가 우승할 뻔했는데 못했고. 그러네. 그렇죠. 왜냐면 저는 이 기록이 지금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한 분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유로파는 이제 보통 EPL 팀들이나 아니면 라리가 팀들, 특히 세비야 이런 그러네. 팀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세리에 팀이 유로파 리그에는 물론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우승까지 찾아가질 못했죠. 이때가 99, 98 뭐 이럴 때가 이때 70주 시절이죠. 예. 그러니까 한번 우승해볼만 한데 유로파에는 우승이 별로 없었구나. 그렇죠. 전혀 몰랐던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아탈란타 어제 경기를 좀 다시 보면 아탈란타가 결국에는 자신들이 하는 압박 이라는 컨셉에게서 굉장히 잘했고 사실 레버쿠젠이 어젠 못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네, 저도 동의를 하고 어쨌든 아탈란타는 왜 자신의 팀이 리버풀을 안필드 3대 0으로 쳐 부수고 그다음에 마르세유한테 또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올라왔는지 보여줬던 경기였고 저는 레버쿠젠 이 경기는 아니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무패 우승이라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업적이거든요. 그죠. 그게 그냥 우승이면 상관없어요. 그냥 우승이면은 우승 결정 짓고 우리 끝 하고 뭐 대충 뭐 선수단 관리하면 돼요. 근데 무패 기록이 있으니까 이게 선수들도 다 같이 긴장을 하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그 기록을 이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집중을 하게 되니까 사람이 보통 막 집중을 하게 되면 피로해지잖아요. 네. 그게 선수단 개개인한테 다 가니까 무패 우승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무패를
끝내지 않기 위해 선수단이 끝까지 90분까지 집중해가지고 골 넣은 게 레버쿠젠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극장골 메타로 계속 이어서 갔는데 그 피로가 이번 경기에 결국 터진 거죠. 그게 결국에 한 번은 졌어야 되는데 이게 유로파 결승에서 질 거라는 생각은 네. 사실 안 했는데 사실 그 전 경기였던 뭐 분데스 마지막 라운드 그 경기에서도 레버쿠젠이 좀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 경기는 어쨌든 뭐 상대의 실수도 있고 그래서 이기긴 했는데 어쨌든 그 경기부터 비르츠가 막 절고 막 좋지가 않았어요 경기력이.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비르츠는 뭐 네, 큰 활약은 하지 못했다. 큰 활약은 하지 못했고 어쨌든 팀 전체가 그냥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아예 별로더라. 그리고 알론소 감독의 선발 선택도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물론 결과적인 얘기지만 저희가 이제 이 경기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들어갈 건데 사실 네 가지의 주제거리로 좀 얘기를 들고 와봤어요. 네네. 뭐 일단 첫 번째부터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3-4-3 아탈란타의 고강도 맨마킹과 그리고 뒷공간을 실패한 레버쿠젠이라는 주제로 일단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탈란타 하면 굉장히 유명한 게 고강도 압박. 일단 그렇죠. 빠꾸 없다. 그렇죠. 아탈란타가 사실 그동안 가스페리니 감독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게 그런 공격 축구와 압박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3백을 위시한 축구였죠. 근데 그동안은 이제 좀 아탈란타가 수비가 좀 약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고 공격은 강한데 좀 수비가 약해서 좀 다득점, 다실점하는 팀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수비 쪽도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공격 쪽도 좋지만 결국에 이렇게 닭공하는 팀들이 가끔씩 시즌마다 수비가 갑자기 굉장히 좋아지는 시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시즌에 무섭습니다. 그런 시즌에 정말 돌풍을 일으킬 만한 시즌이죠. 근데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오히려 좀 부진하고 그리고 어쨌든 또 코파 결승전에서 알레그리 유벤투스한테 패하면서 준우승에 그쳤어요. 물론 준우승도 잘한 거예요. 맞아. 당연히.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는 리그 성적이 좀 아쉬운 감이 있었죠. 5위? 근데 이 세리아가 강팀들이 이제 네. 인텔은 뭐 밀란 그리고 이번 시즌 볼로냐 볼로냐 잘했죠. 굉장히 잘했고 유벤투스도 볼로냐.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팀이니까. 그러니까 딱 제가 볼 때는 아탈란타가 돌풍을 충분히 일으킬만 했지만 이게 5위가 못한 거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뭐 한 시즌 보진 못했지만 아탈란타가 딱 맞는 레벨에 딱 순위에 들어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죠. 뭐 그만큼 다른 팀들이 물론 리그에서 잘했어 이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아탈란타가 왜 이 경기는 그냥 아탈란타가 리버풀을 3대0으로 이겼잖아요. 안필드에서. 그런 저력이 왜 있냐를 보여준 경기 같았어요. 네. 초반부터 너무 경기를 준비를 잘해왔어요. 뭐 두 팀 다 3-4-3 그러니까 이제 3백을 세워갖고 3-4-3 컨셉으로 나왔는데 일단 아탈란타가 이제 맨마킹을 굉장히 잘하는 팀이니까 모든 선수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맨마킹하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컨셉보다는 뭐 한 선수를 마킹하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전원이 1대1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상대 빌드업부터 좀 찍어 누르는 원래 좀 그러긴 하죠 아탈란타가. 근데 이제 좀 원래 이제 레버쿠젠을 상대할 때도 더 많은 팀들이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요. 이제 레버쿠젠의 아무래도 강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전방 압박을 해서 레버쿠젠 찍어 누르자고 아탈란타 말고 있구나. 다른 팀도 다 시도를 하는데 이 경기는 이제 레버쿠젠 선수들의 폼도 굉장히 저하된 상태였고 그리고 아탈란타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너무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좀 보니페이스 이런 시크 이런 선수들 대신해서 뭐 비르츠나 프림퐁을 좀 시키면서 그 아들이 아탈란타가 압박을 통해서 전진할 거니까 그 뒷공간에 노리자. 그렇죠. 뒷공간에 노리면서 이제 골을 득점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패스가 거기까지 안 갑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전방에 결국 롱볼로 이렇게 전방 압박을 하면 롱볼로 전개를 하게 되는데 그 앞에 그 단신 선수들로는 뭔가 전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차라리 보니페이스가 한테 한 번에 찔러줘가지고 보니페이스나 시크가 아마 선발에 있었다면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참패가 나오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고 어쨌든 아탈란타가 효과적으로 전방 압박을 가져갔고 특히 저는 오른쪽에 인카피에와 샤를드 케텔라르의 그 미스매치가 너무 컸다고 봐요. 네. 이게 그 리버풀전을 보면 아탈란타도 똑같은 패턴이죠. 네. 똑같은 패턴을 봐야죠. 컨셉 자체가 굉장히 똑같은 컨셉으로 압박을 90분 내내 한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압박을 90분 내내 하는 팀들에 있어서 리버풀도 그렇고 레버쿠젠도 보니까 이게 한번 이게 득점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경기가 말리면 말리게 되면 이게 아예 못 풀고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특히 이번 시즌 아탈란타가 좀 그런 감이 있었어요. 전반전에 그냥 에너지 레벨로 두드려 패고 후반전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패턴을 지배해버리는 패턴이 이번 유로파리그 토너먼트에서 아탈란타가 보여준 모습이죠. 그래서 뭐 자카나 이런 이 팔라시오스인가? 네,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 이 두 선수처럼 이렇게 뭐 볼줄기 좀 뿌려줄 수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압박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걸 뭘 뿌려주질 못하더라고. 네, 사실 자카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런 좀 상대 선수의 맞아. 거친 압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취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경기에서 약점이 그냥 여실히 드러나 버렸죠. 예전에 그래서 자카 밑으로 빼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자카를 네. 일부러 막 이제 압박에서 센터백 멀어지려고. 라인까지 내리거나 측면으로 옮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번 경기는 주심도 그런 거친 태클이나 이런 것에 좀 관대한 편이었고 그런 주심 판정까지 더해져서 자카나 이런 선수들이 몸싸움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레버쿠젠의 볼 주기가 막히게 되는 그런 경기 패턴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탈란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압박을 굉장히 잘했지만 또 뒤에 3백도 아탈란타가 잘했어. 뭐 예를 들면 뭐 히엔, 콜라시나츠 그리고 짐시티 네. 맞죠? 이 세 선수가 굉장히 파울로 잘 끊어냈고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해주고 또 피지컬로 찍어 누르면서 레버쿠젠의 비르츠 그리고 프림퐁과 아들리를 아주 잘 막아냈죠. 이 선수들이 뭐 키가 크고 뭐 굉장히 다부지고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좀 막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원래 그 자리에는 이제 뭐 이탈리아에서 중국받고 있는 센터백인 스칼비니가 선발로 나올 걸 예상이 됐는데 오히려 히엔을 선택을 했어요. 저는 그거를 보고 이 감독이 뒷공간을 레버쿠젠이 찌를 걸 미리 알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스칼비니가 이런 막 유망한 모습이나 빌드업 이런 면에서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뒷공간을 많이 내서 실점하는 모습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신해서 히엔을 선발로 쓴 거를 보면은 이 감독이 대인 마크에 정말 중요성을 뒀구나. 히엔이라는 선수는 좀 이 대인 마킹, 네, 그러니까 맨 마킹이 굉장히 네. 잘하고 터프한 스타일이고 네, 그런 스타일을 둬서 좀 아들리 비르츠 이런 좀 비교적 좀 단신이고 몸싸움이 좀 약한 편인 선수들이 뒤를 돌아보지 못한 게 너무 컸어요. 저희가 경기 전에 하이라이트 잠깐 또 보고 왔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스칼리니는 좀 잘 알고 있었는데 네. 왜냐면 그 선수는 뭐 FM에서도 유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망주라고 많이 얘기들 나와갖고 굉장히 이 유망주 그 이제 커뮤니티의 유망주 뭐라 하죠? 뭐 유망주 본좌 목록 소개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어쩌고. 스칼빈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많이 봤는데 이 사실 이 선수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도 굉장히 어제 경기만 한정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더라. 사실 뭐 2대0 되고 경기가 이미 넘어간 시점이었기 때문에 스칼비니가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던 환경이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콜라시나츠가 갑작스럽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칼비니가 또 잘 메워줬다고 봐야죠. 결국에는 레버쿠젠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무실점을 막아낸 것 자체가 일단은 수비진한테는 굉장히 큰 점수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 들고 또 사실 위협적으로 많이 하지도 못했어 레버쿠젠. 네, 레버쿠젠이 그냥 공격진이 저점을 다 찍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레버쿠젠 의도는 아무래도 오른쪽에 좀 이제 스타니치를 윙백에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좀 숫자를 많이 두고 그리고 왼쪽에는 그리말도가 있으니까 그리말도 쪽으로 공을 좀 몰아서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보자라는 의도였을 텐데 그리말도가 이 경기에서 그리말도도 이 경기에서 굉장히 부진한 활약을 보였고 오른쪽에 뭐 프림퐁을 이용한 공격 작업도 뭔가 특별한 걸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좀 세밀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진짜 쪽 맞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공이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말도 얘기했는데 그리말도가 이번 경기에서 키패스가 0개래요. 맞아요. 네. 그리말도가 사실 왼쪽에서 크로스나 패스를 통해서 좀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 경기는 뭐 그리말도가 묶여버렸고 결국에는 뭐 조기 교체됐어요. 진짜 후반전 한 몇 분 있다가 바로 교체될 정도로 정말 레버쿠젠의 공격이 꽁꽁 묶였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경기의 양상을 그리고 경기를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에 대한 전략을 정도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이 뭐 전략 이런 거 그리고 사실 좀 먹힐 만한 전략 그러니까 레버쿠젠이 아탈란타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전략을 짜온 거는 맞다고 보는데 사실 오늘은 이 선수 얘기 안 하면 사실 저는 이 선수 아니었다면 또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루크먼. 네, 루크먼 당연히
얘기를 꺼내야 되는 네. 선수죠. 이번 경기. 루크먼이 오늘 해트트릭 기록하면서 이 경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주인공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로파 리그로 바뀐 이후로 유로파 리그 최초의 결승전 해트트릭을 달성한 주인공이 됐고요. 아 이거 챔스 해트트릭 없나? 챔스 결승? 해트트릭은 아마 있을 아이, 거예요. 그래서 역대 유럽 대항전 결승이 단일 경기였을 때 해트트릭을 달성했던 선수 4명 있다고 그래요. 푸스카스, 오. 딜스테파노, 오. 그리고 프라티라는 선수가 있었고 그 다음이 루크먼입니다. 야 그러면 이때는 그럼 챔스 때 없나 보다. 왜냐면 다 옛날 프라티 이 선수는 잘 모르겠네. 네, 어쨌든 어. 4명밖에 없으니까 음. 루크먼이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이 경기에서 했는가를 어. 볼 수 있죠. 자, 일단 뭐 유럽파 리그로 바뀐 이후 최초의 결승 해트트릭이고요. 아프리카 선수가 첫 유럽 대항전 결승 멀티골 아니죠? 해트트릭이죠. 네. 멀티골도 기록이 포함이 되니까 어쨌든 대단한 거죠. 어쨌든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게 또 희찬이 형이 찾아봐 주니까 이 하인케츠도 유에파컵 파이널 해트트릭을 하긴 했으나 2차전에 달성을 이때는 했고 1, 2차전이 있었나 보네요. 그리고 루이스 푸열이라는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인터시티 파이어스컵 페어스컵 파이널에서 했으나 1, 2차전 있던 시절이고 기회가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단일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한 선수는 4명이고 거기에 루크먼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와 대박이다. 그리고 이 슈팅 총 3개의 슈팅의 XG 값이 0.3이었대요. 대단해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득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3골 넣었다. 이거는 뭐 말 다 했지 그냥 뭐. 인생 경기죠. 그냥 이 경기는 그냥 루크먼이 비니시우스고 음바페였어요. 첫 번째 골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들어가는 거. 와 나는 옵더볼 장면. 아니 오프더볼 장면을 보자면 사실 이거는 수비가 못 막았다는 표현도 나는 미안할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 팔라시오스가 이제 마키맨으로 있었는데 팔라시오스가 루크먼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죠. 네. 사실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루크먼이 그걸 포착하고 달려간 게 정말 팔라시오스 당연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걸 어떻게 막아?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들어왔잖아. 네, 갑자기. 이제 시선에서는 그냥 갑자기 들어온 거니까 이거는 못 막지. 이거 못 막지. 첫 번째 골은 못 막고 두 번째 골이 그 엄청난 중거리 슛이었나? 감차였나? 감차. 자카 선수를 완벽하게 제껴내고 슛을 잘 때린 오른발 슈팅이었고. 와 그리고 마지막에 후반전에 나왔는데 끌고 올라가면서 득점. 뭐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어쨌든 뭐 대단한 골들이 나왔고 XG값이 0.3이라면 뭐 말 다 했죠. 근데 이 경기 주인공이죠.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한 선수가 그냥 엄청난 폼을 보여준다고 사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건 천재지변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냥 완전 컨디션 좋은 날에는 이런 식으로 캐리가 되는 날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예 아탈란타도 그런 식으로 루크먼한테 몰아주는 전략을 좀 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선수들도 알잖아요. 오늘 얘가 폼이 좋구나. 그러니까 루크먼한테 몰아주더라고. 이제 저희가 스카마카 얘기 나중에 하겠지만 스카마카가 일부러 좀 상대 수비수의 어그로를 끄는 역할을 하면서 루크먼이 공간을 좀 얻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루크먼이 이날 폼이 좋았으니까 루크먼한테 다 몰아준 거죠. 몰아줬고 루크먼이 아웃풋을 낸 거고. 사실 아탈란타가 그 뭐 굉장히 공격력 세고 득점도 많이 하고 이런 팀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면서 하지만 레버쿠젠이 굉장히 폼이 좋았기 때문에 득점이 안 터졌더라면 이 압박의 시스템에서 과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를 굳이 꺼내 보면 사실 오늘 뭐 경기력만 보면 저는 할 수 있을 거라 보지만 그래도 레버쿠젠이니까 골이 안 들어갔으면 또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거든요. 사실 뭐 루크먼의 개인기량으로 만든 골이라고 봐야죠. 솔직히 세 골 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탈란타가 굉장히 좀 승리를 거두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나? 거의 뭐 8가 아니라 저는 8할. 저는 9.5 정도. 그러니까 0.95, 95% 줘야 된다. 왜냐면 저는 아탈란타 수비도 잘했기 때문에 뭐 한 2할 정도 남겨두고 8할 정도의 활약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루크먼을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에버튼에서 뛴 적이 있죠. 그렇죠. 이때 쿠만의 픽으로 에버튼에 이적했던 선수지만 라이프치히로 임대를 갖고 거기서 준수한 활약으로 완전 이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또 실패. 네, 그러면서 이제 풀럼으로 임대 가면서 거기서는 또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고 그리고 레스터로 임대를 가서 또 거기서 이제 괜찮았는데 자꾸 로저스가 그러니까 원래 이 선수는 좌윙에 써야 되는데 자꾸 우윙에 썼어요. 근데 거기서 솔직히 우윙이 안 맞는 옷이지만 거기서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레스터도 이 선수를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2-2-3 시즌에는 31경기 13득점 6도움 많이 잘했는데? 네네. 그리고 2-3-2-4 시즌 29경기 9득점 6
도움. 네, 이게 지금 이번 시즌이네요. 아탈란타에서의 두 시즌이죠. 어쨌든 루크먼이 대단한 활약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결국에는 레버쿠젠이 잘못 짜온 컨셉.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전략을 잘못 짰으면 전술을 좀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페이스 투입. 하지만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주제로도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 경기 90분을 더 줬어도 레버쿠젠이 골을 못 넣었을 거라 봐요. 그 정도로 보니페이스가 물론 투입을 되면서 좀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장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쿠젠의 2선 3선 폼이 너무 그냥 최악이었어요. 오늘은 아예 안 되더라. 네. 네, 그냥 선수들이 뭔가 그러니까 레버쿠젠이나 이런 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좀 급한 모습을 보였어요. 선수들이 볼 처리를 일부러 그러니까 볼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 걸 이제 상대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아는데 그건 너무 이직을 하는 거죠. 내가 볼 처리를 빨리 안 하면 뺏겨서 바로 실점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상대방에 있다. 특히 루크먼. 그래서 좀 선수들이 급하면서 패스 미스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레버쿠젠의 공격이 저지되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후반전 들어서는 압박점을 조금 아탈란타가 내렸고 그렇죠. 좀 컴팩트하게 미들 지역에 좁게 서면서 일단은 상대방의 공격을 좀 어느 정도 받아주는 그런 컨셉을 가져갔고 실제로 후반전에 넘어가면 레버쿠젠을 공격하는 상황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레버쿠젠이 하고자 했던 건 보니페이스를 이용해서 좀 공중볼을 좀 가져가자. 공중볼에서 세컨볼을 따서 그 이후에 공격 작업을 만들어보자라는 컨셉을 좀 잡아왔는데 그것 또한 좋지 못했다. 네, 사실 그게 레버쿠젠의 1 컨셉이 아니거든요.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 C 정도 되는 건데 당연히 플랜 A를 하다가 갑자기 플랜 B, C를 하니까 자기 맘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레버쿠젠 선수들은 이미 좀 폼이 나락으로 약간 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플랜을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늦은 선수 기용이 좀 원인이 됐다. 그러니까 선발로 그냥 보니페이스 시크 정도를 박았으면 어땠을까? 저는 특히 그 알론소 감독이 요즘 무패에도 불구하고 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게 요즘 교체 선택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막 아들리 같은 애 끝까지 남겨놓는 네. 거예요. 저는 경기 보면서 아들리는 저 뭐 하는 걸까? 뭐 사실 저는 무패 우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기록이고 네.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하지만 전 알론소 뭐 완전 뭐 패배 딜을 바로 이을 만한 감독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왜냐면 시즌 중반에 계속 보다 보면 역습을 잘하는 부분들이 좀 역습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역전을 잘하는 부분들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뭐 질 경기를 비긴다거나 비길 경기를 이긴다거나 그것도 90분이 넘어가는 시점, 80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계속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문제 꽤 있다 봐요. 사실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팀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팀들이 몇 회 가더라도 좀 남아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레버쿠젠에게 너무 큰 행운이 따르고 있고 물론 잘했지만 잘하는 건 전제를 깝니다. 잘했지만 하지만 운도 많이 따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알론소가 조금은 애매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였어요. 리그 중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선발 라인업을 이렇게 짜고 근데 저도 이렇게 선발 라인을 이렇게 짠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알론소 감독 입장도 이해가 돼요. 어쨌든 무패 시즌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 선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선수들을 어떻게든 잘 로테이션을 돌려서 거기서 이제 체력 관리도 해주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결국 유로파 결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승이니까 D가 없는데 이런 경기에서는 이제 최선의 주전 라인업을 내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레버쿠젠의 남은 경기는 유로파 결승 그 다음에 이제 포칼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는 2부 리그 팀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기에 자신의 전술을 100% 플랜 A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라인업을 내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짜온 거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아탈란타의 뒷공간을 이용한다의 컨셉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또 그 뒷공간을 노리는 게 프림폰 같은 빠른 선수라면 저는 충분히 이 컨셉에 대해서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전만 보더라도 선수들의 폼이 너무 안 좋은 게 눈에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알론소가 그런 선택을 한 거 생각을 한 것 같아. 이거 좀만 압박을 버티면 분명 역전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올 거다. 근데 그 과정에서 루크먼 선수가 너무 예상 밖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랬으면 차라리 30분에 딱
칼 교체. 아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오늘 진짜 안 되다. 야쟤 루크만 일단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 쟤는 일단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던지 아니면 야 오늘 이거는 조금 싸한데? 왜냐면 경기력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 거 나는 또 완전 오랜만에 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30분 만에 교체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다이어가 토트넘 했을 때 콘테인가 무리뉴가에서 다이어 완전 똥 싸는 시절이 그 경기에 있었거든요. 이거 바로 칼 교체. 칼 교체. 사실 그런 결단력은 감독한테 있어야 될 부분이죠. 어쨌든 이 경기가 다른 리그 경기도 아니고 결승전인데 이 기회가 다시 올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다시 올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알론소 감독이 좀 아쉬웠다. 만약에 난 특히 아들리그 아들리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 90분 쓰는 거 보고 아, 이 감독도 조금 양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고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론소 감독이 굉장히 대단한 업적을 쌓았고 굉장히 잘하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거 어느 정도 비판받을 필요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한 경기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비판할 만한 부분들이 좀 보였다. 그리고 한 시즌 전체적으로 좀 결산을 해보더라도 위험한 순간들이 조금 있긴 있었다. 위험한 순간들이 있긴 있었다가 아니고 너무 많았죠. 이미 뭐 유로파 리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카라바한테 질 뻔했고 로마한테도 뒤집힐 뻔했고 그리고 리그에서도 수많은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 뻔한.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를 탈출했다는 거는 알론소 감독의 대단하다. 능력이 대단하다는 건 맞지만 다음 시즌 이제 레버쿠젠이 더 좋은 모습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너무 어렵다 야. 그러니까 부패 우승 이상인데 어쨌든 챔스나 이런 데 좋은 모습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알론소 감독의 선택이 조금 더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알론소 감독 저는 한 1년만 더 보자 일단. 저도 1년 정도 이거 지금 당장 강팀들이 이렇게 탁탁 데려가려고 하는 거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그것에 대한 대응 전술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아탈란타가 보여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레버쿠젠을 상대하면은 레버쿠젠이 이길 수 있는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다른 팀들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두 번째 시즌 분석을 할 거고 물론 지금 이제 알론소 감독 세 번째 시즌이에요. 푸른 첫 번째 시즌이지만 당연히 대응법이 나올 것이고 알론소 감독이 그걸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알론소 감독의 풀실링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론소 감독은 내년에 한번 더 보자. 더 봐야 돼요. 진짜. 얼마나 대단한 감독이 될지 아니면 좀 운빨이 좀. 근데 뭐 이미 무패 우승을 했다는 것 자체로 그 업적 자체가 폄하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 경기 보여준 게 인간적인 면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래 알론소 인간이구나. 361일 만에 졌대. 네, 361일 만에 졌다는 거죠.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사람은 뭐 실수가 있어야 인간다운 법이고 저희도 뭐 주위의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지란 사람이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수를 할 때 저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 하면서 좀 친근한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이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냐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알론소 감독 한 번 더 보자. 진짜 이번에 3연패 했으면 뭐 할 말이 없지. 무패 미리 트랩을 이거는 할 말이 없는데 이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데 이번 경기는 조금 반성할 필요가 많이 있더라. 반성할 필요가 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레버쿠젠 알론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스페리니도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얘기를 또 해봐야죠. 이게 마지막 주제인데 가스페리니의 아탈란타 돌풍이 원래는 이때 좀 기억은 나긴 합니다. 1920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챔스에서 아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시즌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파푸 고메스, 일리티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주역으로 활약을 하면서 이제 정말 초반기 아탈란타 초반기의 돌풍을 보여줬던 때가 있었죠. 네, 근데 이때가 돌풍의 일기라고 하면 이번 시즌이 2-2-3 그리고 2-3-2-4 시즌이 가스페리니의 아탈란타 2기 시즌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돌풍의 2기 시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웃긴 게 세리에가 아직 안 끝났어요 리그가. 세리에가 아직 경기가 다 안 끝났고 한 두세 경기가 남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바뀌는 챔스 규정에 따라서 세리에는 5장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리그 개수가 저희가 예전부터 막 프리미어리가 어쩌고 부데스리가 어쩌고 말했지만 세리에는 일찌감치 1등 리그로 확정을 지어놨어요. 5장을. 네. 그러니까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만일 아탈란타가 리그를 5위로 마감할 경우에 챔스 티켓이 6등까지 가. 맞아요. 야 이거 완전 개꿀인데 세리에?
네, 사실 분데스리가도 마찬가지. 분데스리가도 이제 도르트문트가 챔스 우승을 하면은 챔스 진출 자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6위 프랑크푸르트가 챔스에 나가요. 야 이거 6위까지 주는 거 조금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갑자기.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프랑크푸르트가 득실이 플러스 프랑크푸르트 팬이니까 득실이 플러스 1인데 챔스 나가는 거 좀 양심 없다고 생각해요. 야 이건 좀 그런데. 근데 뭐 꼬우면 뭐 유럽 대회에서 잘했어야지 해야지 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아마 6위를 일단 밀란이 네, 지금 뭐 6위로 밀려 있죠. 밀란은 위에 이미 챔스 진출 확정을 지었고. 아 밀란 돼 있나? 네, 6위가 인텔은... 지금 로마. 아 그러네. 예요. 그러네. 로마. 네. 아 로마 챔스. 와 이건 좀 다른 의미인데. 아마 이게 뭐 지금 리그가 안 끝났기 때문에 뒤집힐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고는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아탈란타가 2경기 남은 상태에서 로마가 뒤집을 수 있는 찬스는 있는데 사실상 아탈란타가 5위로 굳혀진 상황이에요. 별다른 일이 없다면. 로마 이 정도면 이거 로마 7등만 안 내주면 될 것 같은데. 로마는 응원하겠죠. 아니 뭐 일단 아탈란타가 어차피 자기들이 올라가는 네, 거구나. 뭐, 그렇죠. 거의 로마가 확정적이네. 이기기만 하면은 네. 6등 확정이니까. 뭐 또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 어쨌든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건 또 뭐야? 3, 4위를 할 경우에는 차순위한테 배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탈란타 응원 안 하겠네요. 로마가. 그래서 4위, 3위를 할 때는 그게 티켓이 이제 차순위한테 배정되지 않고 그대로 사라지면서 그냥 5위까지만 챔스 진출하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아탈란타가 4위를 하게 되면 4위, 3위를 하게 되면. 근데 4위의 가능성이 있대요. 4위의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데 4위를 할 경우에는 차순위한테 배정이 안 되는데 5위를 하면 차순위한테 배정이 된다. 그러니까 리그 순위로 배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5장을. 근데 그 사이에 아탈란타가 이제 4위쯤에 들어왔다는 거니까 그 티켓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아탈란타를 포함해서 아탈란타 4위를 하면은 1, 2, 3위 받고 아탈란타 또 챔스 주고 챔스 우승 그러니까 유로파 우승 자격팀으로 들어가고 5위까지 돼요. 6위는 못 받는 거예요. 6위 못 받는다. 와. 너무 복잡합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네. 좀. 네. 특이하긴 합니다. 어쨌든 아탈란타가 5위를 하면은 6팀이 챔스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로마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순위로 보자면. 뭐 유로파리그 2회 연속 결승에 세리에 팀이 좀 나가기도 했고 뭐 이게 결국에는 세리아가 스코어를 많이 짰다라고 그러니까 그 UEFA 점수를 많이 땄다 이런 거를 좀 살펴봤을 때는 역시 이런 뭐 하위권 대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챔스도 생각해보니까 인테르가 결승 가긴 했네. 네, 저번 시즌 인테르 결승을 갔죠.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역시 3년 연속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피오렌티나 저번 시즌에는 피오렌티나 진출했고 저번 컨퍼런스는 로마가 우승을 했죠. 그런 식으로 좀 UEFA 개수를 점점 잘 쌓아오고 있는 세리에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이미 UEFA 개수 1위로 이미 5장을 일찌감치 확정을 졌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도 그 다음 시즌도 이제 계속해서 5장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게 뭐 희찬이 형이 지금 보면서 좀 정정인지 아니면 추가 정보인지 리그 5등 챔스 카드는 그게 리그가 유럽 대항전에서 잘해서 UEFA 리그 자체에서 주는 거라 배분되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4등은 유럽 대항전 우승해서 나가는 건데 이게 뭐 유럽 전체 시드권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게 뭔 말이죠? 정확히? 그러니까 그렇죠. 4등을 하게 되면 시드권 자체가 유럽 대항전 이제 그걸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럽 전체, 그러니까 시드권 자체가 다른 나라한테도 갈 수 있다. 근데 5등을 한 거는 그거는 그냥 자기가 가져간다. 그렇죠. 가고 자기 리그 가져간다. 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세리에 팀들이 지금 굉장히 잘 유럽 대항전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 또 탄탄하게 좀 받쳐주다 보니까 확실히 UEFA 점수 따면서 1등은 또 가져가고 이런 점수 봤을 땐 세리아 굉장히 잘하고 가스페리니가 결국에는 또 한 건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살펴보니까 16년도부터 가스페리니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쭉 팀을 맡아왔는데 아마 우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승 트로피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첫 우승 트로피를 유로파 우승으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일단 가스페리니 굉장히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아탈란타가 좀 그 돌풍을 보여줬던 데 비해서 좀 우승컵이 없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유로파 리그에서 너무나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멋있잖아요. 무패팀 딱 부수고 우승 3대0으로 결승전에서 그러면서 이제 61년 만에 유럽 대항전 우승 정말 서사 스토리가 완성이 됐어요. 물론 무패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멋있었겠지만
61년 만에 트로피 이것도 멋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1962년, 63년 아탈란타가 마지막 메이저 우승. 네, 62년 만이었어요. 대단합니다. 뭐 어쨌든 굉장히 세리아가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하고 또 네, 아탈란타가 우승하니까 또 역시 이 언더독의 힘이 발휘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생각 드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아마 그 레버쿠젠이 무패 행진을 깰 거를 아탈란타가 할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저는 선발 라인업 볼 때 알았어요. 아, 레버쿠젠 지겠구나. 그래요? 하고 잉토를 크게 박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분데스리가 팟캐스트를 하기 때문에 라인업 보고 반응을 딱 보니까 레버쿠젠 반응 보니까 아들리가 나왔다. 이게 불길하다. 또 아탈란타가 좀 그렇더라고요. 무관 귀신이 좀 지독한 팀 중 하나래요. 그렇죠. 네, 뭐 60 몇 년 만에 한 사실 거니까. 레버쿠젠도 무관 귀신이 그러네. 100 몇 년 동안 있었던 팀이라.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저희가 뭐 세리아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 기록이 있대요. 뭐 유럽 대항전에 세리아는 9팀이 최대 나갈 수도 있다. 맞아요. 이런 기록이 있대요. 뭐 챔스를 인테르, 밀란, 볼로냐, 그리고 유벤투스, 아탈란타, 에스 로마.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거였죠. 그 시나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오렌티나가 지금 컨퍼런스 결승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퍼런스 결승에서 우승을 하면은 그 팀은 유로파리그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네. 우승을 하면. 그래서 피오렌티나가 만약에 우승했다 가정을 하면은 이제 그 원래는 라치오한테만 주어졌던 티켓이 라치오는 유로파에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위 팀한테 그 다음 티켓이 돌아갑니다. 아니 리그가 20팀인데 9위 팀한테 컨퍼런스 티켓이 가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뭐 챔스 나가는 팀 총 6개가 될 수 있고 UEFA에 나갈 수 있는 팀은 라치오하고 피오렌티나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나갈 수 있는 거는 토리노 또는 나폴리가 나갈 수도 있어서 총 9팀이 나갈 수도 있다. 야 이러면 UEFA 점수는 여기가 똘똘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나가면은 이 팀들이 다 잘하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건 맞죠. 사실 이번 시즌 라리가가 UEFA 개수를 좀 많이 깎아먹은 게 오사수나가 지역 광탈해버렸어요. 지역 예선에서 그냥 크구나. 컨퍼런스 광탈해버렸고 이런 식으로 일찌감치 그러니까 참가팀이 많아진다는 게 좋은 점도 있죠. 그 팀이 다 잘하면 좋죠. 그죠. 근데 이 팀들이 막 지역 예선에서 막 떨어지면 이러면은 그만큼 리그 개수를 갉아먹거든요. 어쨌든 개수는 n분의 1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9팀이 진출하면은 9분의 멋으로 깎는 거예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냥 이 팀도 잘하면 좋죠. 당연히. 근데 이 중에서 역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 초반 광탈하는 9개 팀들이 정도면 하나는 역적이 될 수도 있겠다. 야, 그러니까 이 역적 안 되는 게. 보통 이제 롤을 하다 보면 5사람 있어. 한 사람은 트롤이 있다라잖아요. 근데 9팀이 있는데 2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탈란타하고 로마가 뭐 지금 아탈란타 지금 잘했지만 이 챔스권에 또 나가면 특히 볼로냐는 이제 티아고 모타 감독이 유벤투스를 갈 때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시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볼로는 좀 빡세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팀들이 이제 조기 광탈을 하거나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물론 이번 시즌 그리고 저번 시즌에 벌어둔 개수로 어떻게든 연명하겠지만 그 차후 대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죠. 오히려 안 좋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좋죠. 근데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세리아가 또 굉장히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고 아탈란타 우승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탈란타 저는 경기 보면서 이 팀 매력적이다 또 느꼈습니다. 가스페리니가 이게 나이가 굉장히 많은 감독 중 하나인데 그래도 우승을 하고 결국에는 좀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가스페리니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떠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자회견장에서 남을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좋지. 당연히 더 한 시즌 더 해보고 싶겠죠. 이 팀 가지고 챔스를 가는데 아마 분위기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아탈란타가 아까 말했지만 무관의 기록도 굉장히 좀 긴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스페리니가 이런 업적을 쌓은 거예요. 아마 동상 하나 차려야지. 그렇죠. 뭐 동상 하나 해야지. 가둬놔야죠 동상. 좋습니다. 자, 저희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조금 시범으로 2부도 라이브로 잠깐 쉬었다가 2부도 라이브로 일단 쭉 남겨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남겨두고 저희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